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RTN 리얼타임입니다. 현재 부동산 이슈를 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보는 이슈앤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도시 재생 사업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 발달로 인해 개발하기 쉬운 도시 외곽 지역의 기능은 팽창하는 반면 기존 시가지는 노후하고 쇠락하게 됩니다. 도시재생은 이러한 도시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침체된 도시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건데요. 오늘은 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김동재 해설위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격적인 얘기 앞서서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현황과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도시 재생 사업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 전면 철거 방식이라 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이러한 사업의 어떤 모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시적 폐해 요소가 많이 발생이 됐죠. 인구의 감소라든지 앞으로의 이제 도시 주거 환경 변화는 삶의 질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도시의 어떤 성격을 촉진하기 위해서 산업화 시대에서는 주거 문제라든지 도시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대규모 주거 단지를 개발하는, 또는 특히 이제 신도시라든지 신시가지를 확장시키는 이런 방식이었다면, 지속적인 기준 강화라든지 새로운 제도 개선에 따라서 도시 기능들을 회복시키는 이런 측면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도시 기능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졌죠. 그 이후에 도시가 결국은 수도권이나 지가 상승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수익성 구조의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이 향상되었지만, 지방 도시라든지 원도심 이런 경우에는 도시 기능의 상실이라든지 폐해 요소들이 계속 만들어졌죠. 그래서 2013년에 도시재생특별법이 발효되면서 새로운 도시 기능들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현황들을 좀 살펴보면, 도시재생 기본 방침이라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10년 단위로 구축하는 제도죠. 그래서 기본 방침에 준해서 전체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기틀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틀에 따라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도시재생 사업의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계획 수립과 맞물려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또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토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할 수 있는 방침이 이제 도시계획 특별법에 준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배경으로 보면, 이제 지침 안에 저희가 선도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런 재생 특별법에 준해서 전국에 13개의 특별지역, 선도지역을 선정을 했죠. 그래서 경제 기반 행위 이제 2곳, 그 다음에 걸린 재생 행위 11곳, 이렇게 해서 그와 같은 내용들에 따른 정부 지원금이 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기반행위 경우에는 500억, 걸린 재생행 200억, 이렇게 해서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 선정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다시 33개 지역에 대한 선도 지역을 추가로 다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태를 볼 수 있고요. 아울러 서울시와 같은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도시재생 선도 지역을 또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27개 지역에 대해서 이와 같은 도심 재생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현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급격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일반인들에게는 우리가 늘 익숙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우리가 보통 하는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 의한 정비법이죠. 이에 따른 이제 재개발, 재건축, 뭐 가로 정비 사업 같은 이와 이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2003년도 개정된 법이 정비법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도정법이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관련 법을 이제 제도화했었고요. 아울러 이제 저희가 도시재생 특별법은 2013년에 발효가 돼서 그래서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죠.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그 경제 활성화 측면하고 그다음에 주거의 안정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 부분에 따른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정책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기반형인 경우에는 도시의 어떤 경제적 사항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2013년에 지정돼 있던 부산 동구라든지 청주 이와 같은 지역에 보면 이제 기존의 도시적 기능들에 대해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히 이제 그 도시의 어떤 경제적 기반을 하는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선정하고 있는 근린 재생인 경우에는 특별법에 준하는 기존의 지원금이 200억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4년간 이와 같은 재생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구조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다양한 이제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킨다든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이런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전반을 되돌아보면 실제 이제 그 우리가 도시 재생에 투입하고 준비했던 게 한 10여 년 됩니다. 2007년부터 도시 재생 R&D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창원과 전주 테스트 베드를 이제 시행을 했던 이런 형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도시 재생 사업의 차이점은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도시 재생 사업이다라고 하면은 도시 전체나 일부를 전체를 개선하거나 또는 그 기능을 회복하는 이런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을 보면 저희가 강남 재건축, 재개발 이런 사항들을 되돌아가 보면 아무래도 집가 상승에 여러 가지 수익 구조가 활발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들은 도시 재생 일환주의 정비 사업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지방 도시로 들어가 보면 이제 최근에 저희가 2014, 15년에 뭐 여러 가지 공급 가행이라든지 주거 환경 또 인구의 감소 이런 내용들을 되돌아가 보면 지방 도시인 경우에는 수익 구조 굉장히 절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이제 원도심, 구도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지방의 도시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수익 구조의 저하라든지 이런 내용에 상당히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 경제적 부분에도 여러 가지 도시 재생 사업 하기에는 부족한 형태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의 좀 다변화 그리고 이제 재원의 확보 이런 부분이 이제 정부에서 지원 또는 활성화 방법에 대한 것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제 서울에서도 그 각 지역별로 노후화 지역, 특히 이제 원도심, 기존의 도심에서에 발생되고 있는 어떤 그 주거 환경의 열악한 또는 쇠퇴 지역, 전국에 저희가 도시의 사항들을 살펴보면 한 65%의 어떤 쇠퇴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행하고 있는 어떤 사업의 방법하고 지방에서 요구되고 있는 사항들은 이런 다양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그 사업의 어떤 수지 구조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원님, 기존의 재개발과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 그리고 재생 사업이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저희가 그 민간 투자 또 민간 주도형 이런 사업에 따라서 수익 구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때에는 뭐 내 돈 들이지 않고도 사업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이점에 익숙해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또 폐해 요소가 여러 가지 발생이 되죠. 대표적인 게 이제 기존의 원주민들은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된다.
구조라든지 또는 이제 그 수익 구조에 맞는 사람들과의 어떤 형평성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이 활성화되면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주변의 확산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배 요소들을 이제 최소화시키는 방법 특히 이제 그 주거 환경 개선의 측면 또는 삶의 질의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도시 재생 사업하고 상당히 좀 차이점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함수 관계를 보면 저기 도정법에 의한 정비 사업 또는 이제 도축법에 의한 뉴타운 사업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도시의 전체 또 일부에 대한 개발이 도시 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태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도시 재생 사업을 이끌어가기는 원동력은 이제 주민에 대한 그 참여자 또는 이런 경우에 참여 주체의 활성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가 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개선, 회복 이런 기능을 도달하기 위한 기능들이 필요한 게 도시 재생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시 재생 사업의 전략적인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가장 이제 고민거리가 도시 재생 사업을 달성하기엔 그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사업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정부 부처라든지 이 관련 기관들의 협업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 기능들이 겹쳐 있다든지 또는 그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뭐 국토부라든지 한 부처에서 달성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 부처의 전체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뭐 기재부라든지 또는 이제 여성부 관련되어 있는 사업 현황에 따라서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부처 협의체 이런 것들을 많이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생 추진 기구라든지 재생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른 정부의 그 연계성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재원 조달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사업 구도를 이끌어가야 되고 또 오랜 기간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사업 구조를 달성하기 위한 초기 비용이라든지 사업비 이런 조달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뭐 조세 감면제도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매칭 리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민의 참여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전략적으로 이제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실제 주민들 위주의 공통체 형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와 같은 도시 재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결국은 주민과 그다음에 정부와 그다음에 시행 주체 이런 것들의 상호 연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담아야만이 전략적으로 도시 재생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시재생 재원 조달 방법은 어떻게 되죠? 조달은 무엇보다 이제 저희가 도시 재생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택 기금 마련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했었죠. 2013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공부하면서 결국은 이제 주택 도시 기금을 이제 저희가 도시 재생 사업에 막대하게 투자하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제 기반으로 선도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500억의 지원금이 만들어졌고 근린 재생의 경우는 이제 200억 이렇게 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50%로 이렇게 분담하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금을 활용하고 운영하고 하는 주체가 도시보전공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기존 주택이라든지 아파트의 건립에 대해서 뭐 융자나 뭐 이런 형태 또는 그 대출 보정 형태였다면 도시재생기금 조달 방법은 다양합니다. 거기에는 융자, 투자, 그다음에 이제 보정 이런 내용들을 매칭 펀드 방식이나 또는 그 사업 주체에 따라서 다양하게 엮어서 만들어지는 한 15개의 모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지원 행태를 꾸려가고 있다. 이제 그런 행태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도시 재생을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정부의 지원금과 그다음에 지자체의 그 지원금 이런 게 필요하게 될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시행 주체의 사업 구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기반인 경우에는 그 사업 주체에 대한 수익성 구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추진이 어느 정도 흘러가는 방법이 발생이 될 수 있지만 근린 재생인 경우에는 이제 수직 구조가 나오지 않는 경우 특히 이제 도시 재생을 창달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또는 문화적, 사회 기반적 이런 기능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 구조에 달성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민간 주체라든지 또는 정부와의 어떤 협업 체계 이런 것들로 자금 조달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성공적인 도시 재생을 위한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굉장히 저희가 정부나 지자체 또는 우리가 그 도시 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 도지 보전공사 이런 주체적인 활동을 굉장히 왕성히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주민 참여다 이렇게 설명을 다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최근에 그 도시재생 사업들의 일환들을 되돌아가 보면 경제 기반인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활성화 부분 상당히 그 기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제도적 지원이 어렵다든지 또는 이런 정부의 지원책이 좀 미흡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좀 장기화되고 있고 또 지연되고 이런 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구도심의 어떤 기능에 맞는 특히 이제 저희가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안전 문제, 지진이라든지 외력적인 요소에 대한 대비책을 빨리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 구도심에 대한 회복 문제가 우선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안고 있는 노후, 낙후되어 있는 폐쇄적 내용들을 얼마나 잘 이끌어 가느냐, 이제 이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기능 회복을 위한 또 구도심에 대한 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 이런 것들이 또 요구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겁니다. 기존에 이제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역세권 주변을 자치적으로 수익 구조가 나는 부분은 돌아갈 수 있겠지만 기능 회복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역세권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도 필요한 이런 경우다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후 항만이라든지 철도, 그다음에 이제 기능 이런 도시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또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최근에 재원 조달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도시적 기능들을 회복할 수 있는 장치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이리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도시의 발전 방안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은 모티브가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그 재개발 재건축에 안고 있던 처음엔 철거 방식에 대한 폐해 요소다. 특히 이제 그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도시 재생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의 제도적 마련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도시적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이 어떻게 맞물려야 될 거냐라고 이제 되돌아가 보면 결국은 굉장히 세태화는 가속화되고 있고 인구는 좀 감소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폐해 요소는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별로 전국 단위로 전체적인 도시 기본 방침에 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태인데 이와 같은 이제 결국은 행정적인 간소화라든지 규제의 좀 자율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지방 도시인 경우에는 도시의 기능 특징, 특히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면은 성공적 사례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전주 한옥마을이라든지 군산 역사문화도시라든지 이런 어떤 성공적 사례에서 비춰드듯이 실제 도시적 어떤 환경 요소와 그다음에 삶의 질적 내용 이것들과 이제 결부해서 발전 요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어떤 노력을 보면
그동안에 이제 공급 위주의 어떤 사항이었다면 지금 앞으로는 이제 수요자, 주거 만족도를 위한 내용들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크다랗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지자체별로 그 사업에 대한 전략 계획 수립과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그 사업의 비전과 목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만들고 있는 사업들을 좀 현실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제도적 마련도 또 필요하게 되겠고 또 그에 따른 이제 재원 조달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민들이 체계적인 도시 재생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주민 입장에서 도시 재생에서 기존에는 이제 수익 구조가 나오는 정비 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들에서는 실제 현실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주민 입장에서는 내 땅만 또는 내 집만 있어도 얼마든지 내 집을 다 확보할 수 있는 경영이었다면 앞으로의 사업들은 결국은 기존에 내 집과 내 투자를 해야 되는 행태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그 기존에 되어 있는 사항들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거냐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화적 또는 뭐 사회적 기능을 이제 회복하는 이런 내용과 아울러서 그 도시가 안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행태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은 이제 그 문화 관광적 측면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공동체라든지 주민의 어떤 협의 주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이제 추진하고자 하면 기존에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에는 뉴타운 사업에서 겪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 사업이 추진하다가 이제 중지됐거나 또는 해제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그 매몰 비용 해결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선행돼야 되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양하게 저희가 그 정부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제도 마련 이런 것들을 해왔지만 이제 정부 측면에서는 결국은 이제 이 도시재생 사업이 버텀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고 가고 있는 원동력이 이제 주민자치라든지 공동체 또는 이런 기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러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장치, 뭐 기구, 도시재생센터 이런 것들을 좀 더 활발하게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행주체입니다. 시행주체가 이제 LH라든지 이런 이제 공사 이런 주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어떤 지원 이런 게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주민들의 참여입니다. 주민들이 이제 적극적인 주민 도시재생 교육이라든지 주민 대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도시재생의 올바른 인식도 필요하게 되겠고요. 앞으로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리더도 필요하고 이런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 또는 사업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아울러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동재 해설위원과 함께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월 2일부터 4일까지 총 3일간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04건을 포함한 942억 원 규모 961건의 물건을 공매합니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들로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신규 공매 대상 물건은 1월 4일 수요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30일 RTN 리얼타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